오늘 얘기할 것은 컨텐츠로 좁혀서 내 유튜브 내가 올린 그 하나의 그 유튜브 컨텐츠, 유튜브 동영상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서 올릴 수 있을까?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영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영상을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와닿는 영상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이게 첫 번째는 주제가 있겠죠. 주제라고 하면 그 내용, 지식 들어있는 그 주제가 있을 겁니다. 강아지, 요리, 독서, 공예, 자전거, 등산, 그 다음에 양육, 기타 등등 그런 여러 가지 그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일단 해결이 된 상태죠. 여러분 주제 다 정하셨고 또 그 주제가 있으시니까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주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인물입니다. 사람,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에 대한 요소가 두 번째가 이제 나오는데요. 요 사람에 대한 부분은요, 일단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가 나오건, 여러분이 나오건, 여러분의 자녀가 나오건, 여러분의 강아지가 나오건, 일단은 정해졌습니다. 인물에 대한 부분은 정해졌으니까 이것 또한 바꿀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것도 이제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많은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인물도 있지만 또 반대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인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단은 고정이 된 상태니까 그것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 요소, 주제도 해결됐고 인물도 해결이 됐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관건입니다. 이 나머지 하나에 의해서 우리의 유튜브 채널의 성패가 이제 결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하나가 무엇인지, 그게 바로 기획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까 하는 그 연출, 기획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마지막에 요소로 남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요. 요 하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채널이 성장할 것인가, 채널이 성장하지 못할 것인가, 이제 그 위에 이제 서게 되신다는 거죠. 연출, 기획, 나의 컨텐츠의 기획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심도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배우면서 제가 유튜브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연출에 대한 부분, 기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그 유튜브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인 그 내용을 저에게 이제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유튜브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지금 이제 같이 보면서 이분의 그 강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같이 좀 뽑아봤으면 하려고 합니다. 영화 타짜는 허영만 원작의 도박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총 4개 시리즈가 있는데 이 중 3개 작품이 영화화되었죠. 세 작품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젊고 매력적인 마스크의 남자 배우가 주인공이고요. 꼭 섹시한 이미지의 여배우가 출연합니다. 작품마다 강렬한 연기를 하는 인상파 악역이 나오고 연기파 감초들이 있습니다. 도박판에 뛰어든 주인공이 배신으로 처절하게 추락하고 복수를 위한 한판 승부를 벌이는 비슷한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기 배우들이 출연했고 같은 허영
허영만 원작, 도박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받아든 성적표는 전혀 달랐습니다. 1은 명작, 2는 평작, 3는 망작이라는 평가와 함께 흥행 결과 역시 다르게 나왔죠. 심지어 원작은 3가 가장 재밌다는 평을 받았는데 정작 영화에서는 제일 참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연출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무슨 컨텐츠 할 건데? 컨셉이 뭔데? 주제는 뭘로 할 거야? 우리 역시 유튜브 컨텐츠 기획을 한다고 하면은 흔히 주제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지 왓을 고민하는 건데요. 그런데 주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미 대세 플랫폼이 된 유튜브는 현재 다루고 있지 않은 주제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주제마다 탑티어 유튜버가 있고 주제의 세부 주제까지 파고 들어가서 세부 시장을 노리는 유튜버들이 있죠. 같은 농구를 주제로 해도 이분들의 컨텐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다는 거는 네,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이죠. 똑같은 농구 컨텐츠를 농구를 잘하는 농구 슈퍼스타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부 주제들로 따져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는 뭐 인물을 다루는 인물 그런 것들을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연출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 무한 경쟁 시장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뭘 할지보다 어떻게 할지 하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화 타짜가 같은 주제를 영화화했지만 다른 연출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듯이 말이죠. 유튜브 역시 결국은 영상 컨텐츠입니다. 영상 기획이란 인물이 주제를 수행하는 것을 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제를 정하는 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초보 유튜버 분들이 주제 하나 딸랑 정하고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상 해보면 과정도 결과도 내 생각처럼 안 됩니다. 주제만 정했지 인물을 어떻게 할지 연출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영상의 3요소 인물과 연출에 대해서 3부작으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맛있는데요. 제가 라면을 먹는 건 여러분들을 비롯한 대중들에게 그렇게 큰 감흥을 주진 못합니다. 강호동님은 라면만 먹어도 락기남이 나는 컨텐츠가 돼요. 그치만 전 안 됩니다. 많은 초보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면 쉽게 실망합니다. 먹방, ASMR, IT 제품 리뷰 등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컨텐츠는 가치를 창출해야 돼요. 그 가치란 정보 혹은 재미입니다. 박지성이 조기축구를 참가하면 900만짜리 컨텐츠가 되지만 우리가 하면 컨텐츠가 되지 않아요. 보겸은 라면만 먹어도 100만짜리 컨텐츠가 되지만 우리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유튜브 채널 이름이 나와요. 한 40개 정도 채널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그 채널 이름도 조금 기억했다가 그 채널 한번 가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연출에 대한 그 내 컨텐츠 하나하나, 영상 하나하나의 그 기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획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신 우리 유튜브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내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왜 영상이 나오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내 컨텐츠, 나의 주제, 그리고 내가 등장할 거니까 나의 인물, 이걸 어떻게 연출을 잘할 것인가. 영상이란 인물, 주제, 연출의 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제만 보지 말고 그 주제를 내가 해도 과연 가치가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합니다. 또 내가 하는 연출도 차별화가 될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아직 영상 제작이 익숙치 않은데 기존 유튜버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설령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를 구현했어도 같은 값이면 나보다 기존 유튜버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가 과연 가치가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보면요. 당장의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나오지 않아도 크게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봐도 아직 내 컨텐츠에 부족한 지점들이 보이거든요. 문제점이 명확하게 보이면 어떻게 개선할지 개선 방안도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결과보다 나의 성장이 염두에 두고 퀄리티를 신경 쓴다면 여러분 유튜브는 순항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쉽게 떡상이 가능한 유튜버,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유튜버, 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유튜버.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은 몇 번이신지 생각하시면서 한 지점이 보이게 되고요. 쉽게 떡상한 유튜버가 왜 쉽게 떡상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같이 살펴볼까요?
유튜브 세상에는 분명 쉽게 떡상 가능한 사람도 그런 채널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죠. 그런 채널은 인물, 주제, 연출 중에서 인물이 남다릅니다. 그리구라 채널은 부자 간의 소소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빠와 술 마시지 않는 이유, 한 달간 영수증 사용 내역 보기, 부자 간 싸운 이유. 참 소소한데요. 조회수가 10만 정도 나옵니다. 우리도 부모님과 이런 소소한 콘텐츠를 만들면 조회수 10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인물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연예인은 이미 그 존재 자체만으로 컨텐츠이기 때문에 부자 간의 평범한 이야기도 보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스토리를 활용하면 영상 속 나라는 캐릭터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채널에서는 현업 광고 기획자라는 스토리가 있고요. 그런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유튜브 교육 콘텐츠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채널보다는 조금이나마 신뢰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이 가진 스토리는 너무 파급력이 약해요. 그 정도 스토리로 쉽게 떡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스토리로 그 떡상이라는 말은요, 내가 유튜브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확 많이 나와서 갑자기 뭐 1000명이 보고 10,000명이 보고 뭐 그런 컨텐츠가 발생하는 현상을 떡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떡상한 채널로 자이언배 TV 채널을 들고 싶습니다. 현재 영상이 5개인데 구독자가 10,000명을 돌파했죠. 자이언배님은 평범한 일반인이지만 작년에 가장 핫했던 채널 구독자 200만 명의 자이언트 팽TV에 출연해서 활약했었죠. 팽수 팬들에게 팽수와 얽힌 스토리를 쌓았습니다. 대중에게 어떤 스토리를 쌓았느냐에 따라서 쉽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대중이 보기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에게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가늠해 보세요. 스터디 위듬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틀어놓고 몇 시간이고 그냥 공부만 하는 컨텐츠예요. 이거 누가 볼까 싶지만 특별한 외모는 이런 컨텐츠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개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멋진 컨텐츠가 되죠. 브이로그를 특별하게 만들고 IT 제품 리뷰를 특별하게 만들고 심지어 중국어 강의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 같은 사례는 너무 많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인물 위주의 인물을 무기로 하는 그 유튜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꼭 외모라고 말하지 않고 외형이라고 말한 것은 잘생기고 이쁜 것뿐만이 아니라 특이한 외형으로도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 역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가 1인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능입니다. 국내 최고의 방송인은 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100만 이상의 탑 유튜버는 틀림없이 또 이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죠. 2019년 아무런 방송 경험이 없고 전문가도 아닌 순수 일반인이 유튜브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호주 생활을 경험한 그걸 컨텐츠로 녹인 호주노의 조님과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애환을 컨텐츠로 녹인 이 과장님이 그 주인공인데요. 어떤 분들은 호주 생활을 재밌게 푸는 컨텐츠가 신선하다고 했고 중소기업도 컨텐츠가 될 수 있다며 기발하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호주노의 조님은 호주 생활을 마무리하고 국내로 돌아와서 더 이상 호주 생활을 컨텐츠로 풀 수 없게 됐고요. 이 과장님도 결국 중소기업을 퇴사해서 더 이상 중소기업을 소재로 컨텐츠를 마냥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 다 일상 브이로그 채널로 그냥 전환을 했는데 구독자와 조회수는 더 올랐습니다. 사실 이분들 말고도 외국 생활을 스타가 된 거죠. 유튜브 스타가 돼버린 거죠. 컨텐츠로 녹인 예시는 많고 중소기업의 컨텐츠가 된 예시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참신한 소재로 뜬 사람들이 아니라 표현력으로 뜬 방송 천재들입니다. 이분들 컨텐츠를 보면 카메라 앞에서 몸이 절대 굳지 않고 자기 감정을 발산하면서 이야기를 푸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서면 뭐 로보트가 되는 초보 유튜버분들은 흉내도 못 내 진짜 천재적 재능이죠. 그래서 컨텐츠를 바꿨어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의 방송은 뭘 해도 재밌어요. 이처럼 쉽게 떡상하는 유튜버는 사실 인물이 특별합니다. 연예인급 인지도를 가졌거나 아주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프로 방송인급의 표현력을 가진 방송 천재죠. 참신한 주제만으로 성공한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제만으로 성공하는 예시는 딱 한 가지 정도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는 아무 연출이 없어도 이미 그 자체로 컨텐츠입니다. 서울예대 여학생이 노래하는 모습을 대충 막 촬영한 이 컨텐츠는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는데요. 그 장소가 캠퍼스든 디프리 장소든 어떤 연출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그냥 그 자체로 소름이 쫙쫙 돋습니다. 이러한 노래, 댄스, 그림, 3D 펜 어떤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다면 쉽게 유튜브 세상에서 떡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자체로 컨텐츠이니까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유튜브 세상에서 쉽게 떡상할 수 있는 채널의 커트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는 노력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이게 바로 우리 대부분의 그 유튜브 1인 유튜브들은 이 밑에 쪽을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식이죠. 컨텐츠가 될 만한 주제 소스는 있지만 연출 능력이 없거나 연출 능력은 있는데 컨텐츠 소스가 없는 식입니다. 주제 소스와 연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야 컨텐츠가 만들어질 텐데 말이죠. 이번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유튜버가 될 수 있는 유형의 우리는 흔히 전문가는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네 가지가 그 자체로 이미 컨텐츠라면 정보는 꽤 많은 가공이 필요합니다. 피지컬 갤러리는 헬스 유튜브 그 가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연출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도 다르게 하고 똑같은 얘기도 다른 방식으로 해주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유튜버들 되겠습니다. 사이에서 끝판왕 취급을 받고 있는 헬스계 탑티어 유튜버입니다. 기존 헬스 유튜버들이 멋진 몸을 이분이 이제 가짜 사나이 나와가지고 더 떴죠. 보여주거나 트레이닝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친다면 이 채널은 정보보다 예능 컨텐츠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컨텐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정보 컨텐츠 역시 굉장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피드의 기획력이 돋보이는 채널이라고 할 수 있죠. 피지컬 갤러리뿐만 아니라 잘 되고 있는 다른 전문가 채널도 컨텐츠 면면을 보면은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종류가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정보 그 자체보다 대중이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그걸 어떻게 풀어서 전달할지 이러한 기획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예시인 거죠. 심지어 버달모 가이드라는 채널은 변호사도 아닌데 웬만한 변호사 채널보다 구독자 수가 더 많습니다.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슈를 포착해내고 풀어내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한 번에 이해되는 채널 이름 이런 컨셉이 잘 먹혀서 많은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됩니다. 결국 컨텐츠로 빚어낼 기획력이 매우 중요한 거죠. 전문가가 아니라도 너무 기죽을 건 없어요. 유튜브 세상에서는 덕후가 유튜브에게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가진 진짜 고급 정보는 수요층이 낮아서 조회수가 잘 안 나옵니다. 정보의 가치에 비해서 수익으로는 많이 아쉽죠. 그래서 주로 유료 플랫폼에서 많이 선보이고 있어요. 덕후들만 아는 소소한 꿀팁, 그런 매니아틱한 정보들이 오히려 유튜브 세상에 더 잘 어울립니다. 덕후 채널이 전문가 채널보다도 그 덕후 채널 그 소수 일부 너무 세심한 한 분야의 어떤 그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걸 덕후라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 채널을 구독을 한 10,000명만 해줘도 괜찮으니까, 그죠? 대한민국의 0.1%라도 나를 알아주면 되니까 그 정도는 다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리한 점은 내가 좋아하는 채널 분야이다 보니까 콘텐츠에서 정말 즐거워하고 설레야 하는 감정들이 또 잘 나오죠. 저절로 표현력이 훌륭한 채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문가이자 덕후인 채널은 진짜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김성애의 지식백과 김성애님은 게임 기획자 출신이자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증성 게임 덕후인데요. 이분의 콘텐츠를 보면 전문성과 함께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또 연예인급 표현력을 가진 방송 천재이기도 하죠. 이런 요인들로 보면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전문 정보 혹은 나만의 관심사로 꿀팁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연출 능력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좋은 영상 소스가 됩니다. 오프라이드 채널은 엄청난 보수득을 벌어들이는 강남 피부과 원장 그 브이로그라고 하는 거 일상생활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브이로그라고 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브이로그 자체도 그 일상이 보통 평범한 사람의 일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되게 희한한 사람들, 좀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일상을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서 유명해진 사람. 오프라이드는 그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데 뭐 스포츠카를 10대를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그 비싼 집에 살고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채널을 만들어요. 일상이긴 하지만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좀 돈을 막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장님이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한국에서 흔치 않은 머니 스웩을 보여주는 채널인데요. 고가의 집, 차, 음식 등 특별한 일상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일상만으로도 컨텐츠가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널은 정말 드물고요. 많은 분들이 브이로그 분야에 도전하지만 사실 이 분야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순수 일상으로 승부를 보려면 오프라이드 정도의 특별함은 있어야 돼요. 컨텐츠는 브이로그지만 사실 정작 일상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해그린달, 슈트 같은 채널을 보면은 영상의 비주얼, 눈으로 보여지는 영상미를 통해서 어필하는 채널이고요. 이거는 연출 실력이라고 봐야 맞을 것 같고요. 또 휘철리즘 같은 여행 브이로그를 보면은 인물 간의 긴장감,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를 뽑는데요. 이거는 스토리텔링의 영역, 또 역시 연출의 실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보통은 그냥 인물의 비주얼로 승부를 보죠. 많은 브이로그들이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브이로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 브이로그는 어떤 지점에서 특별한가요? 특별한 일상, 감각적인 영상미, 스토리텔링, 인물의 비주얼?
남자들은 전역하면 예전 부대가 있던 방향으로 오줌도 안 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국방TV, 이 이름만 들어도 고리탑을 한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컨텐츠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학자 임용환 교수님의 순상밀폭이 그 주인공인데요. 삼국지 인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 현대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흥미로운 썰을 풀면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전역한 남자들도 다시 국방TV 앞으로 집합시켰죠. 임용환 교수님은 정말 탁월한 이야기꾼입니다. 그냥 앉아서 썰만 푸시는데도 수십만 조회수의 컨텐츠가 됩니다. 조승현 작가도 유튜브 시작한 지 단 7개월 만에 40만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워낙 컨텐츠로 충만한 분이시니까요. 촬영과 편집을 해줄 편집자 정도만 딱 붙으니까 강력한 컨텐츠를 가진 채널이 하나 탄생했죠. 기획이란 결국 이야기를 엮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작가, 역사교수, 기자 이런 분들은 글을 쓰는 사람이면서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정말 딱 촬영과 편집을 도와줄 편집자 한 명 정도만 딱 붙으면 바로 강력한 채널을 변모합니다. 앞서 본 특별한 정보, 특별한 일상, 특별한 이야기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컨텐츠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이 컨텐츠 소스는 있지만 영상화 시켜야 되는 연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연출 능력은 있는데 주제 소스가 없는 사람들도 있죠. 되게 재미가 있으십니까? 좀 너무 빠른 것 같긴 하지만 착각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내가 끝이 다 촬영이나 돼갑니다. 편집하는 방법만 좀 잘하면 유튜브를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이 있어요. 그 말이 맞다면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는 많은 촬영 감독님들이 유튜브 채널로 두각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유리하죠. 그죠? 편집을 잘하고 연출을 편집 잘한다고 해서 유튜브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께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촬영 감독님들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영상 때깔부터 남다른데요. 근데 의외로 1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은 좀 드물죠. 방송국 PD들도 조연출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촬영과 편집을 할 줄 알지만 정작 그분들이 스타 PD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엔 기획력으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연출 능력의 8R은 기획 능력을 말합니다. 이 기획 능력을 가진 직업군으로는 에디터, 블로거, 기획자 등이 있습니다. 모두 글 쓰는 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사실 기획만 할 줄 알지 촬영 편집도 할 줄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요. 100만 IT 유튜버 이섭은 원래 블로거였습니다. 이섭뿐만 아니라 많은 IT 유튜버들이 원래는 블로거였어요. 근데 유튜브 시대를 맞이해서 다들 영상을 배우기 시작했죠. 근데 원래 글쓰기로 컨텐츠 제작을 시작했기 때문에 컨텐츠 소재를 고르고 스토리텔링 하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우리도 지금 수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 블로그를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출을 잘할 수 있을 그런 확률이 크시죠. 빠르게 유튜브 시장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었죠. 비에디트 채널은 잡지사에서 근무했던 에디터 M과 에디터 H가 만든 채널인데요. IT 유튜버로는 다소 후발 주자였지만 그리고 영상 분야는 이들 역시 처음이었습니다. 촬영과 편집은 배워가면서 특유의 기획력으로 콘텐츠를 쭉쭉 뽑아내서 빠르게 유튜브 시장에 적응했죠. 이처럼 이야기를 엮어내는 능력, 기획 능력이 있는 채널은 원천 소스가 없어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촬영과 편집은 배우면서 성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획자인 저 역시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에디터님들과 기획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에디터나 블로거님들처럼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말랑말랑한 글을 많이 쓰진 않았죠. 대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같은 클라이언트들을 상대로 100장, 200장 분량의 제안서를 많이 썼습니다. 아마 프로 에디터님들보다 감성적인 글쓰기 능력은 좀 떨어질 것 같고 대신 분석력이나 긴 호흡의 시리즈물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글로 쓰고 그 글을 제안서 형태로 만들고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죠. 저도 편집을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여기 밑으로 나오는 자막이나 옆으로 나오는 자막,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자막, 최근에 모션 공부해서 다 제가 직접 만든 자막입니다. 타이틀도요. 툴은 한두 달이면 배우는 것 같아요. 핵심은 이야기를 엮어내는 능력이죠. 여러분이 원래 글쓰기에 익숙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분석할 줄 알고 스토리텔링 하는데 익숙하다면 여러분은 기획력을 이미 갖춘 겁니다. 제가 정의하는 기획력은 이런 거예요. 어떤 주제를 할지 아이템을 선정하는 능력, 그 아이템을 분석해내는 능력,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능력. 여러분은 글을 많이 써봤나요? 자신의 기획력을 점검한다면 어떠신가요? 제가 만든 상황판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쉽게 떡상할 수 있는 유튜버는 인물이 남다릅니다. 연예인급 인지도를 가지고 있거나 빼어난 외모 혹은 프로 방송인급의 리액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영상화할 수 있는 남다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컨텐츠 그 자체입니다. 아주 쉽게 성장 가능하죠. 노력이 필요한 유튜버는 주제의 원천 소스 혹은 연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혹은 덕후급의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영상화할 만한 특별한 일상을 가지고 있죠.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연출만 해내면 이게 훌륭한 컨텐츠가 됩니다.
설령 원천 소스가 없어도 연출 능력이 있다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 촬영 편집이 아니라 이야기를 엮어내는 능력, 기획력을 말하는 거죠. 주제가 있다면 연출 능력을 갖추면 되고, 연출 능력이 있다면 내가 도전해 볼 법한 주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유튜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만의 컨텐츠 원천 소스가 없고 글로 이야기를 엮을 수 있는 기획력이 부족하다면 정말 부단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분화해보면 내가 현재 부족한 지점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탑 유튜버들은 어떤 요인에서 탑이 됐는지, 쉽게 떡상한 유튜버들은 왜 그런 잠재력이 있었는지, 설령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종류의 사람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사람에 해당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한 지점을 명확히 파악한 것만 해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초석을 닦은 셈이니까요. 자기 위치를 모른 채 결과만 바라보면서 그냥 실망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유튜버라 불리는 런업은 원래 영어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으로 일할 때 크게 아팠기 때문인지 한 번도 영어를 주제로는 컨텐츠를 만들지 않았어요. 영어를 원천 소스로 사용하지 않는 전직 영어 강사 런업은 전형적인 3번 유형의 유튜버였죠. 주제가 없고 연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유튜버였죠. 근데 런업은 다양한 주제에 도전했습니다. 전자제품 리뷰, 직업 인터뷰, 라이브 방송, 맛집 탐방, 일상 브이로그, 다양한 컨텐츠에서 런업이 맨 처음 대중의 응답을 받은 컨텐츠는 전자담배 리뷰 컨텐츠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랑 맞는 컨텐츠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런업은 거부했습니다. 전자담배 리뷰어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쉽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또 끈덕지게 다양한 컨텐츠에 도전했습니다. 근데 무려 2년이 흘렀고 두 번째 응답을 받았죠. 패션 컨텐츠였습니다. 처음으로 100만 조회수에 육박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죠. 2년간 구독자 4만 언저리에서 지지부진하던 런업은 패션 컨텐츠를 컨셉으로 정하고 15만 유튜버로 폭발 성장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패션 유튜버들이 많지만 런업은 그 중에서 유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패션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유튜버들과는 전혀 다른 연출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었죠. 그런 독특한 런업만의 스타일은 그를 유튜버들의 유튜버라는 마성의 유튜버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기획자인 제가 보기에 런업은 유튜브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유튜버였어요. 특정 컨셉 없이 유튜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2년이 넘게 버텼으니까요. 근데 그가 해온 다양한 컨텐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컨텐츠들이 사실 전혀 헛되지 않았습니다. 본인만의 연출 스타일을 만드는 걸음이 되었으니까요. 런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입니다. 근데 런업처럼 주제를 특정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흉내내기엔 너무 어려운 길이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주제를 특정해야 해요. 따라할 지점은 이겁니다. 주제는 흐르지만 연출은 남는다. 유튜브는 마치 연애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연애를 해보면 진정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죠. 여러분에게 어떤 컨텐츠가 어울릴지, 나란 어떤 사람인지 해보기 전엔 모르는 겁니다. 저 역시 제가 유튜브 교육 컨텐츠만 할 거라면 베르라고 이름을 짓진 않았겠죠.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이 물씬 나게 해줬겠죠. 저 역시 유튜브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작이고 또 다양한 주제로 저 자신을 시험하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 고르면 연출 실력이 쌓일 때까지 충분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런업도 2년 걸렸어요. 피지컬 갤러리 같은 전문가 채널도 예능 컨텐츠로 대성했습니다. 떡박이 아저씨가 해보기 전에는 본인이 예능을 잘할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원천 소스 없어도 괜찮아요. 한번 그냥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연출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여러분과 어울리는 주제랑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초보 유튜버가 성장하는 정석이자 유일한 전략인 겁니다. 이번 컨텐츠는 유튜브 컨텐츠 기획법이라는 시리즈물입니다. 다음 컨텐츠는 당신의 채널은 컨셉이 있나요? 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제를 고르고 어떻게 컨셉을 정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네. 강의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이 배드,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요. 이분이 뭐 훌륭한 유튜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인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튜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저에게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유튜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강의가? 막 지루하기만 하고 막 그러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거의 1시간 동안에 할 얘기를 한 20분 만에 뿜어내셔가지고 이거 엄청난 그런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뭐 여기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금방 뜰 그런 인물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주제 뭐 누가 봐도 막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괜찮은 그런 유튜브 채널로 꼭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동적이고 너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 배드 선생님의 그 강의를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나는 좀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나는 좀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제 선택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만들겠다고 하면 강아지까지 얘기를 하면 그냥 평범한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번에 나는 강아지 중에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강아지 사료, 국내에 있는 모든 강아지 사료들을 다 정리를 해서 강아지의 사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강아지 간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강아지 소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강아지 소품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해보고 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제를 조금 더 다르게 아니면 이제 강아지와 나와의 어떤 스토리, 그죠? 내 기분, 내 감정, 그죠? 내 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강아지와 함께 매체를 해서 내 얘기를 주저리 일상의 재미난 얘기를 주저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게 바로 기획이고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바퀴 자전거 채널이 있는데 난 자전거의 어떤 그 자전거의 기술적인 어떤 그 부분, 자전거를 어떻게 조작하고 뭐 30만 원대 자전거, 50만 원대 자전거, 100만 원대 자전거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볼까 하는 것도 좋은 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자전거 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면 좋다. 그래서 뭐 초보자는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가보고 그 다음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보고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평범한다고 싶은 그런 주제이지만 그 평범한 주제를 다른 나의 캐릭터와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그런 것들과 연관을 시켜서 상당히 즐겁게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리도 많이 하시잖아요. 요리하실 때에도 집밥을 만들겠다 이렇게 집밥을 만들겠다 하면 어떤 그 평범한 주제가 되죠. 집밥에 대한 주제이지만 나는 집밥을 하는 목적, 그러니까 나는 그 가족의 행복에 대한 그림 그리고 가족의 어떤 건강에 대한 그림을 담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기획에 포함을 시켜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그 연령대에 필요한 영양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뭐 초등학생이다. 아니면 초등학생 항상 커가는 시기잖아요. 건강이 아이가 발육하는 시기에 초기에 어떤 그 영양과도 굉장히 관련이 된 거니까 이 요리와 뭐와 매치를 해서 나만의 어떤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연출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나는 요리 자체를 영상을 잘 만들어서 그 보글보글 끓는 그 맛있는 냄새, 맛있는 소리 이런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기획이 될 수 있고요. 또 엄마가 자녀를 위한 어떤 그런 희생과 봉사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그 뭐 집들이 아니면은 뭐 이벤트 소풍 주말 나들이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와 또 음식 같은 거 이런 그 기분 좋은 그런 것들을 좀 해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그런 연출을 해서 어떤 기획의 요소를 포함시켜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를 하겠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일단 그 컨텐츠 자체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보를 잘 모아서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그리고 계속 바뀌고 매년 뭐 2, 3년마다 뭐 대입 정책이 바뀌고 또
그때 해야 될 것들이 너무 이제 복잡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아이들을 제 시간에 뭐 이때는 이걸 시켜야 되고 이때는 이걸 시켜야 되고 하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다 보면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잘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정보, 꿀 정보, 살아있는 그런 정보들을 잘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뭐 몇 편으로 나눠 가지고 하나씩 올린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양육, 육아, 초등학교 엄마들, 직장인 엄마들이 이걸 보고 내가 이제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되게 어떤 좋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입시 처리되면 또 뭐 수시 원서 쓰는 거, 그리고 정시, 뭐 좋은 학교, 좋은 유망한 어떤 것과, 그리고 A라고 하는 어떤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야 될 학교 중에서 뭐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 뭐 4등급, 3등급도 유망하게 지원해 볼 만한 뭐 어떻게 좀 잘하면은 뭐 어떻게 그런 어떤 학교 뭐 지원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독서라고 하면 독서 컨텐츠 중에서 이제 나이를 한정을 시켜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태아기부터 난 태아기에 엄마가 읽어줘야 될 책, 태아기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유치원 때 뭐 2살 때, 3살 때, 4살 때 나이별로 읽어주는 그런 책들을 이제 같이 함께 이제 얘기하면서 본다면, 그 나이 때 사실 육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보고 그대로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면 굉장히 이제 뿌듯한, 감동 주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주제를, 여러분의 그 캐릭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 캐릭터를 어떻게 갈 것인가. 좀 다른 분들에게 좀 물어보셨나요? 나의 매력은 뭐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게 뭐니? 나는 이렇게 외모 말고 다른 어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좀 물어보시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특장점이 무엇인가? 그런 장점. 아마 여러분의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집어넣어서 이제 연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두각되는 그런 이제 일이 다른 친구들이 글쎄 한다면 또 다른 방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 내가 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웹서핑을 하는 걸 좋아하고 정보 분석하는 걸 좋아하고 시사 다루는 걸 좋아한다면 근래에 있는 시사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슈를 다 정리를 해서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이슈를 골라서 내가 그 이슈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해보겠다. 브리핑을 해서 내가 잘 정리를 해서 원고를 잘 만들어서 관련 기사를 뽑고 관련 사진을 뽑아가지고 뭐 슬라이드 쇼를 한다. 그러면 자막으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파파고가 읽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가 읽어주는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원고를 집어넣으면 걔가 읽어주는 걸로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차분하게 목소리 가다듬고 읽어본다거나, 그런 연출의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 물론 이런 기획을 할 때 이제 제작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는 무엇으로 좀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가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 다소 쉽게, 우리는 혼자 작업을 해야 되니까 혼자 만들어야 되고 혼자 뭔가를 해야 되니까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중에서 내 혼자 한다면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매주 1번 또는 2번 만들어서 올리는데 내가 가장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편한 마음으로 편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툴,
툴도 여러분의 기획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내드리는 거는 나는 어떤 방식으로 연출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연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이제는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좀 서핑을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과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유튜브를 몇 분 찾아서 그분의 컨텐츠를 좀 보시는 거죠. 좀 보시고 그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더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하시고요. 그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만의 양념, 여러분만의 소스를 이제 치시는 거죠. 이분들은 이렇게 했고 이분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이런 게 있어. 나는 이거를 한번 양념을 쳐보겠다. 나는 이거를 좀 더 뿌려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더 좋은 기획을 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실 때에는 그게 좀 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영상을 좀 찍어보세요. 찍어보셔야 이제 우리가 실제로 편집을 막 하게 될 때 편집 수업을 하다가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걸 가지고 한번 편집을 해봐야지 그게 재미가 있지. 다른 참고 영상을 가지고 자르고 붙이기 해보면요, 그게 그렇게 생동감 있지 않고 금방 까먹어 버려요. 그런데 내가 찍은 영상을 내가 편집을 하다 보면 정말 빠르게 이 편집 실력도 향상이 되니까 틈날 때마다 틈틈이 그 영상을 한번 찍어 보시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리졸브 편집을 하고 시작하고 끝날 때 하는 이 파일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빈치 영상 파일은 상당히 용량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영상을 찍게 되면 실제로 그 영상의 파일의 크기가 몇 기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몇 기가 되는 영상을 다 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게 되면 하드가 꽉 차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영상을 한 10개 정도 편집을 하고 나서 그 영상 10개의 소스는 외장 하드에다가 옮겨 놓아야 되는 상황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파일 관리를 잘 하셔야 나중에 다시 찾아서 편집하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찍은 그 영상 소스는 폴더 하나에 다 모아 놓으세요. 한 폴더에 모아 놓으세요. 영상과 또 이미지, 음악 같은 거는 한 폴더에 딱 모아 놓으세요. 이 C 드라이버 아니면 문서 쪽에다가 하시죠. 어디에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모아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에다가 제일 밖에다가 여기에 폴더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자, 영상 소스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또 폴더를 만들어요. 여기다가 날짜를 적죠. 2021 06 07 이렇게 날짜를 만들죠. 이 안에 나의 영상을 한 곳에 다 모으십니다. 여러분 찍은 영상을 소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곳에 여기 컴퓨터로 영상을 옮기셨잖아요. 옮기시면은 다운로드 쪽에 가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옮겨 놓으시는 거죠. 음악도 하나씩 옮겨 놓고 사진도 여기다가 다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음악 다운로드 받은 것도요, 이쪽에다가 끌어 놓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사진도
이렇게 한 곳에 모아 놓으시는 거죠. 영상 그리고 음악, 사진을 한 폴더에 모아 놓으셔라.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한 폴더에 모아 놓으셔라. 다른 폴더는 닫아버리겠고요. 보시면은 이 안에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자, 다빈치 리졸브에서 Untitled 프로젝터를 하나 열어서 새로 이제 만드셨죠. 이렇게 컷 페이지에서 마스터 이쪽에 미디어 풀에다가 이렇게 해서 당기시는 거죠. 끌어서 이렇게 집어넣으시죠. 더블 클릭해서 시작.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어펜드로 해서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음악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겠다. 플레이스 온 탑 요걸 누르세요. 요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영상 지금 음악이 좀 길어가지고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가서 음악을 좀 자르겠습니다. 음악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르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가르쳐 드리고요. 일단 제가 잘라 볼게요. 여기 가위 표시를 누르면 잘리거든요. 선택을 하고 백스페이스. 여기까지 뭐 기본적인 그런 방법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만들고 이 위에다가 제가 사진도 하나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사진도 집어넣어서 위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죠. 이거 세세한 거는 다음에 조정하고 오늘 파일 관리만 배우니까 이렇게 영상을 관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내가 편집을 다 했어요. 작업을 다 했어요. 다 해서 유튜브로 올렸단 말입니다. 올렸을 때는 또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Untitled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일단 저장을 하고 테스트 연습 1이라고 하는 영상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세이브를 하고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해서 얘만 이 자리에 자 이렇게 해서 편집이 다 끝나시고 나면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파일에서 익스포트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익스포트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셔서 이 프로젝트 파일, 여기 영상 편집에 사용한 1년의 그 명령 파일을 출력을 시키는 거죠. 익스포트 프로젝트로 출력을 시키는데 어디에다 저장을 하시냐면은 이 영상이 있었던 폴더,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버 바로 밑이잖아요. C 드라이버 밑에 무비 소스 밑에 이 안이잖아요. 여기다가 세이브를 하세요. 세이브를 하시면 여기에 프로젝트 파일 하나가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요 파일 하나만, 요 폴더 하나만 외장 하드에 저장을 했다가 다른 컴퓨터에 가서 이 파일을 복사를 해놓고 거기서 편집이 또 다시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하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복사를 한번 해가지고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자, 0608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지워볼게요. 지워버릴게요. 삭제. 계속. 일단 요건 닫고요. 닫고. 요거 지워버릴게요. 삭제.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엔 이 파일은 아까 6월 7일에 있던 파일과는 완전 다른 파일인 거예요. 새로 복사를 했고 다빈치 리졸브에 들어가도 제대로 이제 편집이 되지가 않은 상황이 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연습 2를 아까 클릭을 하잖아요. 파일이 잘 안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원래 있던 그 자리에 파일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맞죠. 예. 자, 여기에서 어떻게 또 다른 컴에서 또는 나중에 다시 불러서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예, 만약에 이게 외장 하드에 있으시다면 이것을 여러분 PC로 옮기셔야 됩니다. 외장 하드에 놓은 채로 편집을 해버리시면 느려요. 외장 하드랑 컴퓨터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의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외장 하드에 있다면은 이거를 여러분의 그 다른 컴퓨터로 복사를 하셔야 돼요. 꼭 복사를. 저는 바탕화면에다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예. 자, 이 상태에서요. 다빈치 리졸브 아직 안 켰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제가 요거를 연습 1을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면 열립니다. 자, 카피 이름을 자, 여기서 클릭을 하면요. 이거를 읽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읽어서 이쪽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로 파일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읽고 얘는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적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클릭을 할게요. 그럼 파일이 열려요. 자, 이렇게 열리면 역시 여기는 이미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이것은 아까 옛날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까 0607이라고 하는 폴더에 있던 이미지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0608로 바뀐 거는 얘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얘네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돼요. 실제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지정을 새로 해줘야 돼요. 얘는 계속 0607 폴더만 찾고 있을 테니까 거기 아니야, 바뀌었어, 알려줘야 되겠죠. 자, 요 타임라인은 손을 안 대실 필요가 없고 타임라인 빼고 다른 것들 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리링크 셀렉티드 클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리링크, 다시 연결해 주겠다. 요거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거 클릭을 해 주시고 난 뒤에 지금 이게 바탕화면에 있었잖아요. 바탕화면에 있는 이 폴더로 연결을 하겠다라고 폴더만 선택을 해주고 기다리면 원래대로 복구가 됩니다. 복구가 되시죠. 이렇게 다른 컴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카피 오브 연습 2라고 하는 거는 어느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나요? 내 외장 하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거라 다시 내가 다른 곳에서, 다시 내가 집에서 다른 곳에서 이걸 작업하기 위해서 이 파일을 복사해 가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프로젝트를 옮겨줘야 되겠죠. 파일에서 익스포트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시는 거죠. 일단 요건 저장을 해야 되겠고 다시 자, 다시 여기 와서 다시 바탕화면에 0608 여기 들어와서요. 여기다가 다시 또 세이브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이브를 해주면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얘네들은 이미지들은 별로 변한 게 없고요. 단지 요 프로젝트 파일 요건 용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요거는 뭐 해봐야 1메가 뭐 크기가 용량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있던 이 파일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만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딱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파일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몇 월 며칠 찍었던 그 영상들을 내가 어느 외장 하드에다가 넣어놨지? 컴퓨터의 어느 파일에다가 넣어놨지? 라고 생각만 하시면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작업을 할 때도 여기 딱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프로젝트가 2개가 있네. 와 보니까 프로젝트가 보니까 2개가 있네. 이거 날짜를 보시는 거죠. 하나는 3시 9분, 3시 15분. 이게 최신이구나. 이거를 가지고 작업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파일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10개까지, 5개까지는 이거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좀 영상을 좀 저장을 이게 좀 만들다 보면 컴퓨터 하드 디스크가 용량이 얼마 남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512
이 기가바이트짜리 하드디스크인데 하드디스크가 100기가밖에 남지 않았어. 그럴 때는 외장 하드에 옮겨 주셔야 되거든요. 이미 영상 파일들을 옮겨 놓아야 되는데 그때는 꼭 그냥 옮기지 마시고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을 이렇게 복사를 해 프로젝트 파일을 뭐라고요? 여기 파일에서 프로젝트 익스포트 프로젝트를 꼭 해주시고 보관해 놓으시면 1년 뒤에라도 뭐 6개월 뒤에라도 다시 이 영상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실 때 그 영상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빈치 리졸브를 쓰시다가 컴퓨터를 만약에 포맷을 한다거나 컴퓨터를 뭐 다른 걸로 바꾸시면요, 다른 어떤 조치를 해놓지 않으시면 이전에 그 작업했던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그 새로운 컴에 없기 때문에 옛날 영상 편집을 한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요런 습관을 해놓으시면은 여러분이 파일 관리 나중에라도 새로 한 번 더 그 영상을 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드실 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파일 관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그 파일 관리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요게 좀 특이해요. 요게 그 프리미어라든지 파이널 컷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영상 소스를 다루는 방식이 이 데이터베이스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인데, 이 리졸브가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이렇게 파일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익스포트 프로젝트를 꼭 해주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나중에 당혹스러운 일을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을 하게 되면 최초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쓸 것인가를 물어봐요, 얘네들이. 보시면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 왼쪽 위를 보시면요, 여기 폴더 모양이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요. 이렇게 로컬 데이터베이스라고 디폴트로 이렇게 리졸브가 만들어 놓거든요. 내가 원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어요. 더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만드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 만약에 이게 만드시다가 이게 너무 많아서 이 영상 이 프로젝트가 한 50개 너무 많아져 가지고 더 이상 이게 너무 복잡해서 못 쓰겠다고 생각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만드시는 거죠. 만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여러분의 컴에서 작업을 할 때 이제 이 로컬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을 했다면 여러분이 이 데이터베이스도 따로 복사를 해놓고 외장 하드 같은 데다 복사를 해놓고 다른 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이제 임포트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컴퓨터를 바꾸실 때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당장 여러분이 컴퓨터를 바꾸실 일은 없을 테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요. 일단 여러분이 영상을 찍어서 파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영상 편집에 필요한 파일을 한 곳에 모아라. 한 곳에, 한 폴더에 모아 놓으세요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모아 놓고 영상 편집이 다 끝나고 유튜브까지 다 올리시고 났으면 요 원본 안에다가 그 엑스포트 프로젝트를 꼭 하셔서 프로젝터 파일까지 집어넣어 놓으셔라.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얘네들만 가지고 가면 다시 여러분의 작업을 계속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컴퓨터를 두 군데에서 작업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노트북으로 하시거나 또 집에 있는 컴으로 하시거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 방법은 늘 하셔야 되는 방법이신 거고요.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파일 관리하는 방법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다른 분들 여러분의 채널이 있으시면은 여기 채팅창에 채널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제가 다른 분도 볼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의 채널의 관리 권한을 저한테 일단은 이제 관리자로 저를 등록을 시켜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채널을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기가 쉽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키워드 같은 거라든지
동영상 이름이라든지 가끔 가다가 뭐 썸네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바꿔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 채팅창에 제 유튜브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공유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앞으로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 잘 써먹어 주시면 좋겠어요. 박수 치시면서 우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